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닥터이자 부동산학개론 강의하는 주영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 투자회사 제도라는 거를 좀 봐야 돼요. 요거는 일단 한 개 무조건 나오죠. 그래서 요걸 좀 중심으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디케이트나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뭐 가끔 나오는데 신디케이트는 이건 굉장히 약하고요. 나중에 심학습 때 조금 넓히기로 하고,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뭐 상당히 나왔습니다. 소위 PF 대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심학습 때 하자고요. 자, 오늘은 기본 개념 용어하고 뭐 용어 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투자회사 리츠에 대한 거를 조금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첫 번째가 이 지분증권과 부채증권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만들 때는 내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주죠, 주주. 그런 걸 이제 지분권자 또는 주주라 그러고요.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 공장 지으려 그러는데 내 돈 가지고 안 돼. 그럼 좀 대출 받아야죠. 대출 받은 거는 남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저당 투자자 또는 부채 투자자라고 해요. 자, 그럴 때 이와 같이 이 지분금융을 획득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을 지분증권이라 해요. 주식 같은 거. 그 다음에 부채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죠. 뭐 저당권이라든가 아니면 채권인데 이런 걸 우리는 부채금융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은 이제 큰 차이가 있어요. 지분 투자자는요 배당을 받죠. 배당. 그런데 부채는 이자를 받죠. 요건 이제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뭐 이자나 배당이나 뭐 금액에서 큰 차이가 안 날 때도 있거든요. 장사가 잘 되면 배당이 훨씬 많지만 장사가 안 될 때는 배당이 훨씬 적어요, 이자보다. 그러니까 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 회사가 망했다라고 치자. 그럴 때 지분권자는 유한 책임을 집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의 한계가 있다. 그 이야기는 야 내가 내 돈 1억을 투자했다 회사에다. 그럴 때 1억을 달라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1억 그냥 날리면 돼. 이게 이제 유한 책임이에요. 그런데 부채 즉 돈 빌려준 사람들은 유한 책임 그런 거 없죠.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경매로 넘기듯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받습니다. 즉 절대 원금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아주 다르다. 자, 그럴 때 지분증권의 종류, 즉 주주의 성격이 강한 게 리츠 또는 이제 부동산 뮤추얼 펀드 같은 것들이에요. 아니면 밑에 있는 신디케이트, 이것도 이제 지분금융이죠. 그런데 부채증권의 성격이 강한 건 뭐냐 그러면 MBS나 ABS. ABS는 앞쪽에서 했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이거 부채 증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가끔 아주 쉽게 시험에 나올 때 지분증권이 아닌 것, 뭐 부채증권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나왔고 이미.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지분증권의 종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뭘 기억하느냐? 자, 부채증권을 기억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MBS, ABS, PF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를 좀 봐야 되겠는데, 이 개념은 그래요. 예컨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여유자금 100만 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10억이 있을 수도 있어. 10억이. 그러니까 가진 돈들은 다르죠. 어쨌든 간에 나는 뭐 큰 빌딩이 보통 이제 그 가격이 비싼 빌딩일수록 수익이 많습니다. 올라가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사람들이 10,000명, 50,00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자 그 이야기죠. 그래서 500억짜리 빌딩을 사자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눠 먹자 배당.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를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죠. 그래서 이런 걸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지분형이다, 모기지형이다,
혼합형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다 주로 투자한다 그러면 지분형이라 그래요. 자산의 대부분을 MBS 같은 증권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모기정이라 그러죠. 그 혼합형은 이 두 개가 섞여 있다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한 반반씩 투자했다 이런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혼합형이라 한다. 그 다음에 기한 한정 여부에 따라 나누기도 하는데 무기한부 리츠하고 기한부 리츠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법에서요 주식회사는 원칙이 무기한이에요. 무기한. 그러니까 별일이 없다면 무기한인데 특이하게도 기한부 리츠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게 이따 말씀드릴 이제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Corporation Restructuring Risk에서 CR 리츠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 있고 환매 가능성 즉 투자자가 회사에 가가지고 야 내 돈 돌려줘 나 이제 투자 그만할래 이렇게 환매가 가능한 거를 개방형이라 그러고 불가능한 거를 폐쇄형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칙은 싹 다 폐쇄형입니다. 왜냐? 요거 상장된 주식이에요. 리츠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하면 그만큼 주식을 주잖아요. 여기 증권시장에 거래가 돼. 상장돼 있으니까 굳이 회사에 와가지고 판매하지 말고 증권시장에 팔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분류, 종류는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요. 용어 정도 보시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요. 이게 이제 2001년도 7월 1일자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라는 게 이제 200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과거에는 일반 리츠하고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살표가 좀 밑으로 잘못 내려왔는데 요거 잘못됐어요. 여기 이 일반 리츠가 두 개로 쪼개졌어 이렇게 자기관리하고 위탁관리로 쪼개졌고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일단 요걸 좀 기억하시고요. 이 각각 세 가지 이 리츠가 법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라는 거는 도리가 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요거 제 사진 좀 옮길게요.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이제 보자고요. 일단 자 첫 번째 보니까 자본금이죠. 여기 순서는 여기 자기관리 리츠예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리츠고 요건 기업 구조조정입니다. 5억 3억 3억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설립시 이게 설립시 자본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업인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최저 자본 준비 기간이 끝났다 그러는데 결국 나중에 자기관리 리츠는 70억 그 다음에 위탁관리는 50억 기업 구조조정은 50억이면 된다. 그래서 설립시 최저 자본 준비 기간 이후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인당 주식 보유 한도이죠. 그래서 요거 자기관리 리츠는 1인당 50%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위탁관리도 5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50%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전혀 제한이 없어요. 뭐 50 같든 60 같든 70 같든 80 같든 제한이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구성입니다. 여러분들 이 리츠 회사가 예컨대 500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투자할 때 가지고 있는 자산 일단 80% 이상은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80% 이상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유가증권이나 현금 등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럴 때 부동산이나 다시 할게요. 80% 이상은 이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반드시 70% 이상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70% 이상은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고 유가증권이나 현금 등으로 가질 수 있는 건 대략 10% 정도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인데 여러분 그 자기관리나 위탁관리는요 90% 이상을 반드시 금전배당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자기관리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90% 이상 금전 배당한다는 이야기는 90% 이상 배당하고 남는 거는 이제 비용 정도 되니까 회사에 남기지 말고 싹 다 투자자에게 배당해서 돌려줘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렇게 다 돌려주세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돈이 모자라면 차입이나 회사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원칙은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2배 초과 불가인데 이것도 못하네. 자, 그런데 주주총회 특별거리가 있다면 10배 범위 내에서 차입이나 사채 발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최대는 10배까지요. 원칙은 2배까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특히 이 투자회사 제도는 일단 한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랬고요. 그 중에서도 주로 이 법안의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